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방과 후 설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방과 후 설렘 리뷰를 좀 늦게 올리는데, 그 이유는 2022년 1월 3일 케플러의 데뷔곡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한번 데뷔곡의 나오고 난 이후에 그걸 듣고 나서 한꺼번에 한번 리뷰를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좀 시간을 기다려서 리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데뷔곡 전에 말하려고 했는데 뭐 24시간도 안 지나서 케플러의 데뷔곡이 나오니까 굳이 그 전에 언급하면은 뭐 보는 사람도 없을 텐데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가장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반가워 설렘 가요대제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가요대제전. 이제 2021년이 지났지만 2021년의 연말에 MBC에서 가요대제전을 했습니다. 가요대제전에 갑자기 반가워 설렘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요대제전에 반가워 설렘이 도대체 왜 나오지? 일단 그 생각을 먼저 했어요. 물론 아는 프로그램이니까 반갑기는 했는데 가요대제전에 설 만큼 아직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는 것 같은데 가요대제전에 설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우선 섰으니까 친근하면 일단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제가 계속 지적하던 마케팅 방식이 좀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쉽습니다. 마케팅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능력이 제작진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좋았던 점을 말씀드릴게요. 가요대제전에 나왔던 거 좋았던 점, 그 참가자들이 이제 생방송 무대에 참여함으로써 또 다른 경험을 했죠. 그 무대는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무대에 설만한 위치에 있는 건가 라는 의심과는 별개로, 일단 별개로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죠. 이런 무대를 언제 또 뭐 서보겠습니까, 살아가면서. 그래서 생방송이기도 하고 무대를 한 번 더 경험한다는 의미에서 그 참가자들은 정말 좋은 기회였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잃은 점을 한번 따져볼게요. 또다시 참가자들을 들러리로 만들었습니다. 가요대제전이 끝나고 다음날 기사를 보면 전소연 가요대제전을 찢다, 이런 기사밖에 안 나와요. 아이키 가요대제전 참가, 이런 기사. 유튜브도 그렇고 신문기사도 그렇고. 제가 이전 리뷰에서도 한번 언급했듯이 주인공은 참가자 아이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계속 연예인들, 심사위원들이 주인공이 되고 참가자들이 들러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케팅 방식이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이미 스타가 된 전소연하고 아이키가 주인공이 돼서 그 전소연을 더 띄우고 아이키가 더 띄우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생방송 무대고 가요대제전인데 전소연이나 아이키 없이 참가자들만 그 무대에 서게 하는 것은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를테면 대응 능력이나 아니면 생방송에서의 어떤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연예인도 아닌 친구들이 나와서 무대에 서는 것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거부감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소연이나 아이키가 없으면 가요대제전 PD가 과연 참가자들을 거기에 등장시켜 주겠느냐,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전소연하고 아이키를 같이 등장해서 가요대제전 PD를 설득해서 가요대제전에 참가를 시켰으면 아이들을 주인공을 만들어야죠. 아이들을. 왜 또 전소연하고 아이키가 주인공이 되고 아이들이 들러리가 됩니까?
거기가 에러라는 겁니다. 저 말은 거기가 에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명을 다 출연시킬 게 아니라 뭐 위아더 월드나 뭐 손에 손잡고 찍는 거 아니잖아요. 경쟁, 이거 경쟁 프로그램이잖아요. 엘리미네이션 게임이라는 겁니다. 엘리미네이션 게임. 거의 반 이상 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명 다 전원 출연시켜서 또 same different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좀 에러가 아닌가 싶어요. 에러가 아닌가. 제가 자꾸 엠넷의 경쟁사 프로그램하고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엠넷 같은 경우는 경쟁에서 이긴 팀이 M 카운트다운의 무대에 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보고, 결국은 40명이 나오니까 그 누구도 각인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각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Same Different 노래가 아직도 그 부분밖에 모르겠어요. 저는 Same Different 노래는 그 가사밖에 모르겠어요. 그 앞소절, 그 뒷소절 노래 가사들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걸스 플래닛의 555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래 가사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정말 듣기도 좋고 귀에 꽂히는 노래였는데, Same Different는 딱 그 가사 소절 외에는 귀에 들어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노래 또한 등교전 망설임 기간까지 포함하면 이미 거의 100일 가까이 듣지 않았나요? 근데 아직도 그 노래 가지고 40명이 다 나와서 무대를 펼친다는 거는 조금, 저로서는, 제가 한번 등교전 망설임 때문에 지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설렘 시작하기 전에 Same Different 노래로 83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12분짜리 무대를 만들었던 것에서 너무 지루했다. 시청자 뷰를 고려하지 않는다. 시청자들의 심리학적인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대다 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아직도 이 노래로 40명이 나와서 들러리를 서면서 무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대를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뭐 참가자들한테 경험을 준다는 거, 그거는 장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고 넘어갈 거냐? 이미 경연을 함으로써 참가자들은 관객들 앞에서 무대 경험을 쌓고 있어요. 근데 가요대제전은 심지어 관객도 없었습니다. 관객도 없었어요. 생방송이라는 거 빼고는 오히려 방과후 설렘에서 무대 경연을 하는 무대보다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관객이 없었으니까. 게다가 전소연하고 아이키가 있는데 본인들의 부담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을 가요대제전에 내보냄으로써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데,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얻어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는 겁니다. 저같이 방과후 설렘을 이미 보고 있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방과후 설렘 나왔구나, 그냥 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결국은 방과후 설렘을 시청하지 않는, 가요대제전은 정말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거란 말이죠. 방과후 설렘을 시청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무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뭐 전소연하고 아이키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40명이 출연했다는 거 너무 산만했습니다. 산만했고 누구한테 집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무대를 시작하면서 원샷 무대를 받은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김리현 친구였어요. 이 김리현 친구를 뽑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 리뷰에서 김리현 친구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마케팅을 하려면 카메라 원샷 받을 때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확 잡아당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 10,000명 중에서 과연 김리현이 그 원샷을, 카메라 원샷을 받으며 시청자들을 흡입할 수 있는 이목구비를 가졌는가, 아웃핏을 가졌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저 김리현 친구한테 어떤 뭐 악의적 감정이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만 제가 지난번 리뷰에서 발육에 대해서 얘기했죠. 발육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얼굴이 너무 귀염상이에요. 그러니까 귀염상도 그냥 성인의 귀염상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미성년자지만 그냥 너무 아기 같다는 겁니다. 유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춤추는 것도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이 친구를 카메라 원샷을 딱 받으면 방과 설렘을 보지 않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웬 애기가 나왔네?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카메라 원샷 받을 때 와, 얘 누구지? 할 정도의 외모를 가진 친구를 원톱에 세웠어야죠. 이런 거는 정말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과 설렘 저는 망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 계속 드리냐면, 오늘 케플러가 나왔잖아요. 케플러 한번 조회수 한번 비교해보세요. 케플러 데뷔곡하고 방과 설렘 경연 무대곡들하고 조회수. 이거는 게임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자 아이돌 경연 프로그램이 의 조회수가 이미 3달 전에 끝난 여자 아이돌 프로그램 데뷔조보다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반성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제작진의 비즈니스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마케팅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미 망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제가 왜 이거 좀 강조하냐면, 제가 걸스플래닛을 볼 때도 걸스플래닛 프로그램 이 정도면 망한 겁니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프로듀스 48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로서도 참가자들로서도. 그런데 그 케플러가 데뷔를 했는데, 그 케플러의 관심도조차도 이 방과 설렘에서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참 단점으로 적되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프로그램만, 이 제작진 프로그램의 그 제작진에 대해서 제가 계속 했던 말이 성급하다입니다. 성급하다. 계속 경험만 해가지고 빨리빨리 뽑아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결국 서사나 스토리가 없고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나 마케팅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은 계속 경영만 하고, 아이들은 뜨지 못하고, 애꿎은 심사위원만 오히려 더 이슈화, 기사화되고 있고, 결국은 제가 구성원이 약해서 뜨지 못할 거라고 봤던 케플러한테도 지금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당장 다음 달에 데뷔인데 뜨겠냐고요. 아직 슈퍼스타도 없잖아요. 스타가 없어요. 방과 설렘 경연 무대를 보면서 제일 눈에 띄었던 점은 춤하고 노래가 너무 엉망이에요. 걸스플래닛 참가자들에 비해서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춤, 노래 둘 다입니다. 둘 다. 그래서 경연 무대를 잠깐 살펴보자면, 그 아이즈원의 라비앙 로즈 노래를 했죠. 김유현 친구는 안 되는 건가요? 못하는 건 정말 불가능한 건가요? 전혀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보는데, 오히려 등교전 망설임 때의 그 이슈 메이커로서의 능력까지도 지금 상실된 상태예요. 더 이상 이슈 메이커가 될 수가 없는 상태고, 근데 노래나 춤도 여전히 엉망이다.
제 라비앙로즈 봤는데 김유연 혼자 다 틀리고 있더라고요. 그 춤을. 그래서 카메라 감독이 계속 인물 줌샷을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거 왜 이렇게 본 방송 보는데 그거 왜 이렇게 줌샷이 많이 들어가지랑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댄스가 틀리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인물샷을, 근접샷을 잡아줌으로써 그걸 안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딱 맞는 부분만 전체적으로 딱 잠깐 보여주고 계속 인물 클로즈업 샷을 보여주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전체 샷을 보여주는 것에는 김유연은 틀리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80점대 12 받을만 했어요. 4학년 중에서 꼴등 받을만 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김유연이 탈락자 위기에 12에 놓였는데도 김유연이 탈락할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는 거. 탈락자 발표하기 전에 이미 김다솜이 탈락이구나라는 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김유연은 탈락 안 할 거다. 그래서 이게 너무 예상이 된 거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1학년 4학년 대결 예고편을 할 때 아이키가 저는 1학년을 아직 보낼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지난주 예고편, 그때 이미 1학년이 이겼구나라는 생각을 이미 했었어요. 이제 그런 식의 예고편을 주고 실제 본방송에서 반전을 일으키는 식의 레파토리는 이제 시청자들은 이미 다 예상한다는 거예요. 전혀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변형을 가야 되는데, 결국 지난번과 똑같은 거예요. 김유연하고 김윤서하고 김성희 남겨놓고 2등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할 때 이미 3등은 김유연이구나 라고 예상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머리를 안 쓴다는 거다, 머리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보미세라 친구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보미세라 친구는 본인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제 1학년 치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외모나 아웃핏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 아직 카메라에 대해 너무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본인이 과한 표정을 짓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촬영을 하면서 보통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 특히 일반인들, 전문 모델한테는 잘 안 나타나는데 일반인들은 카메라를 딱 들이대면, 사진이든 영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를 딱 들면 자 찍습니다 하면 갑자기 눈을 이렇게 떠요. 갑자기. 그게 자연스레 카메라를 롤링 시키면, 그러니까 카메라를 촬영을 시작하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어떤 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어떤 손이나 발을 움직이면서 가만히 있을 때는 눈의 힘을 가장 먼저 줍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경직돼 보이죠. 보미세라가 그런 면을 좀 많이 무대에서 보여줬고, 오히려 전 그러지 말라고 하거든요, 모델한테 보통. 그거 보인다, 그러지 말아라. 자연스러운 게 제일 매력적인 건데. 근데 보미세라 친구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어리고 이제 무대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면을 좀 보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과설렘 너무 안타깝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면 프로그램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다가갈 텐데, 결국은 지금에 와서 이 어떤 전략을 수정하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여태까지 계속 심사위원 위주로 갔고 참가자들은 그에 따라가는 방식으로 갔는데, 갑자기 서사나 스토리를 넣기도 뭐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근데 케플러도 데뷔했어요. 곧 JYP의 새로운 걸그룹도 데뷔하겠죠. 승산이 없다는 겁니다. 승산이. 그리고 대선 전국이잖아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뉴스에도 관심 많단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야 돼요. 솔직히 K-팝도 제가 리뷰를 하고 있지만 K-팝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나라 대선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더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거설렘이 성공하려면 그 모든 걸 다 뚫고 올라가는 어떤 흡입할 만한 요소를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 그게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케플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솔직히 방거설렘 리뷰보다 지금 케플러 얘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데뷔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걸스 플래닛을 리뷰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걸스 플래닛을 저만큼 열심히 본 사람들한테만 묻고 싶어요. 그냥 지금 케플러를 알게 된 사람들이나 걸스 플래닛을 뭐 보다가 안 보다가 하신 분들도 알고 정말 열혈 시청자로서 걸스 플래닛을 시청했던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지금 케플러 나온 거 데뷔곡 어떻게 느껴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의견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할 뿐이고, 그리고 방거설렘 김리현 친구에 대해서도 당연히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냥 저도 김리현 친구에 대해서 뭐 호불호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귀엽다, 아기 같다. 하지만 경쟁해선 안 된다. 내가 뽑으라면 뽑진 않는다. 이겁니다, 결국. 딱 그 정도예요. 그래서 케플러 제가 와다다를 들어봤는데 저는 좀 별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예요. 요즘에 제가 아이브의 11 노래랑 에스파의 세비지 노래에 좀 빠져있거든요. 그리고 있지 노래도 빠져있고 이 세 그룹에 좀 빠져있는데 결국은 그러면 케플러가 이 세 그룹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올라야 경쟁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탑급일 필요 있냐, 그냥 우리만 즐기면 되는 거지. 이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 정도까지 오르지 않을 거면 걸스 플래닛에 참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최유진 이미 CLC잖아요. 이미 연예인으로서 7년, 이건 8년째죠 거의. 이미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강예서도 버스터즈 멤버였고 그런 걸 따지고 봤을 때는 그냥 예전 그룹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할 거면 뭐하러 나왔냐 이거죠. 그 사람들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걸스 플래닛이나 프로듀스 101에 블랙핑크 멤버들이 출연하진 않잖아요. 트와이스 멤버도 출연하진 않잖아요. 결국은 아이존급으로 가고 싶어서 다들 걸스 플래닛에 출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인기를 얻지 못하면 케플러 자체로서도 걸스 플래닛 자체로서도 실패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 기준은 그거예요. 뭐 방거설렘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속한 걸그룹을 박차고 나와서 탑급이 되기 위해서 김보라, 허지원 다 참가했던 거잖아요. 김도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 데뷔하고 보니까 에스파나 아이브 뭐 있지에 못 미치면 어떠냐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걸스 플래닛에서 지원하거나 참가해서 떨어졌던 친구들에 대한 신뢰라고 봅니다. 신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진짜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당연히 탑급을 찍어야 됩니다. 탑급 못 찍으면 실패한 거예요. 결국은. 그럼 와다다로 이 케플러가 과연 그 정도 급을 찍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일 걱정됐던 건 그 케플러 데뷔쇼를 봤는데 친구들이 서로 안 친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안 친해 보였어요. 다들 서로.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서로 두세 명씩 있는데 다 같이 친하진 않다. 다 같이 친한 건 아니다. 그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됩니다. 걱정되고 그리고 김채연이 지금
센터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 타그룹, 제가 여태까지 언급한 타그룹, 이제 타그룹의 어떤 커다란 존재들, 뭐 장원영이나 에스파 칼이나 있지의 뭐 유나나 신유진, 뭐 황예지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 경쟁 열이 있다는 겁니다. 경쟁 열이. 이런 부분도 너무 아쉽고, 근데 9명 중에 그 친구들을 대적할 만한 사람도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도 너무 악점을 지적되고, 전 솔직히 케플러 뷰가 너무 재미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케플러 뷰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전 솔직히 케플러 뷰 2화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 목요일날 케플러 뷰 보러 기다렸었거든요. 근데 3화 안 하더라고요. 오늘 결방이네 하고 그 다음 주 또 기다렸어요. 또 결방이래. 근데 알고 보니까 1화, 2화가 케플러 뷰가 전부였더라고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아니고. 근데 기사는 케플러 뷰 성공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케플러 데뷔쇼를 보는데 서로 너무 안 친해 보였고, 그 친구들끼리 앞에 나가서 서로 이제 소개를 하는데, 내 프로필 소개를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집중을 못하는, 거기에 집중을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와다다 노래도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물론 당장은 조회수가 엄청 높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 겁니다. 왜냐면 저도 보고는 있으니까 뭐 계속 지켜봐야 할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걸스플래닛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 시점에 케플러가 걸스플래닛 999를 떨쳐내고 케플러 자체로 우뚝 설 수 있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지의 그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케플러의 능력에 달렸겠죠. 케플러의 능력에 달려있던 것 같고, 이제 성공이냐 실패냐 그것만 남은 것 같아요. 성공의 기준은 있지, 에스파, 아이브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게 아니면 실패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정말로 걸스플래닛을 저와 같이 열심히 보셨던 분들, 열혈 시청자분들이 좀 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의견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를 비판하셔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저는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수용하겠습니다. 대신 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데이비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너무 오래 많이 길었네. 안녕히 계세요.